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 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시티와 홈경기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9월 A매치 코스타리카 카메룬과의 월드컵 데뷔 평가전을 앞두고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고 올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로 많은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전체 연기했었죠. 하지만 올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열리는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19일에 장례식을 앞둔 시점 17일, 18일에 열릴 주말 8라운드 경기까지 연기할 수는 없었고요. 경찰 병력 문제 때문에 첼시와 리버풀, 맨유와 리즈 등의 빅매치가 연기된 가운데 토트넘의 경기를 비롯한 7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9월 17일 토요일부터 경기가 펼쳐지는데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조금 이제 경찰 병력 문제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2경기가 열려요. 한국 시간으로 17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에스턴 빌라와 사우스햄튼, 노팅엄 포레스트와 풀럼의 경기가 이어지고요. 울버햄튼과 맨시티가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뉴캐슬과 본머스가 토요일 밤 11시에 펼쳐지고 한국 시간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열립니다. 현재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팀이 아스널, 맨시티, 토트넘이죠. 나란히 1, 2, 3이고 아스널이 5승 1패, 토트넘과 맨시티가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스널은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9월 1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치릅니다. 이 경기에 아스널이 이기지 못할 경우 토트넘과 맨시티는 선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현재 골득실 차에서 맨시티에 밀린 3위에 올라 있고요. 레스터시티는 6경기 동안 1무 5패 최악의 부진을 기록하며 최하위로 머물러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재승격 이후 그야말로 최악의 출발이고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시즌 5연패를 당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지지난 주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졌고 지난 주말에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7라운드 경기가 연기되면서 꽤 긴 시간 휴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직력을 어떻게 끌어올렸을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졌고 첼시 원정에서는 2대1로 졌기 때문에 5연패 와중에도 참패는 브라이튼전밖에 없긴 했어요. 사우스햄튼의 2대1로 진 경기도 있지만 사우스햄튼 역시 올 시즌 초반에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를 만만히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토트넘 역시 지난 수요일 새벽이죠. 스포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무득점 경기도 했고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홈 경기도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고전을 했었죠. 풀럼의 2대1로 승리한 경기나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긴 경기 등도 사실은 승리가 어려웠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레스터시티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일단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 올 여름에 좀 큰 이탈이 있었습니다. 주전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켈이 니스로 이적을 했고요. 또 핵심 수비수인 웨슬리 포파나가 7천만 파운드의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첼시로 이적을 했어요. 수비 라인의 버팀목들이 사라졌고 또 골문을 사수해왔던 베테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떠났는데 대신 합류한 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같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카디프 시티 골키퍼 알렉스 스미시스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골키퍼로 합류한 것이고요. 스타드 랭스의 수비수 바우트 파이스 같은 경우도 1,000만 파운드도 채 되지 않는 저렴한 이적료로 데려온 백업 자원 수비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 지난 시즌보다 약해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레스터시티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역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통산 프리미어리그 전적은 32전 15승 5무 12패로 팽팽하지만 최근 6번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4승 2패로 우세하고 또 지난 시즌에 2경기를 모두 이겼고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1년 5월 23일에 치른 최종전에서도 토트넘이 4대2로 이기면서 레스터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꿈을 가로막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의 최근 3번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뽐냈어요. 2020년 12월에 있었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졌던 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꽤 오래전의 일이고 그때와 지금의 양팀의 스쿼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좋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통산 가장 많은 골을 성공시킨 팀 다들 잘 아시는 사우스햄튼이죠. 16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무려 18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기록을 했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포함해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는 총 12번 경기했는데 9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로는 웨스트햄전 7골 7도움, 맨시티전 7골 3도움 등이 있는데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도 7골 5도움, 그러니까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팀이 바로 레스터시티다. 게다가 공격 포인트, 도움 기록까지 많이 올리면서 총 12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따져본다면 12번의 경기에서 7승 1무 4패, 6득점 4도움으로 총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던 경기가 바로 레스터시티전이죠. 3대1 승리 과정을 원맨쇼 2골 1도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원정 경기 당시에는 스티븐 베르바인의 기가 막힌 연장전 멀티골로 3대2로 이겼던 바가 있는데 그 전 시즌 2020-2021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골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두 경기 다 풀타임을 소화했었고요. 2018-19 시즌에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더블을 달성할 때 두 경기 모두 골맛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던 게 2016-17 시즌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전은 손흥민 선수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화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스코드닷컴이 양 팀의 올 시즌 통계 기록을 통해 분석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레스터시티의 약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스루 패스를 통한 상대 공격에 약하다. 최근에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 호이비에르 선수의 공격 시 스루 패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토트넘의 플레이고요. 개인적인 실수가 많이 나온다. 개인 실책들이 나와서 허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나 히샬리송, 쿠루세스키 이런 선수들이 또 강한 압박과 개인 능력으로 1대1을 벗겨낼 수 있는 그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약한 부분들이 상대의 중거리 슈팅에 약하다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또 그 이전 시즌에도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맛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의 레스터시티는 슈마이켈 같은 뛰어난 골키퍼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노려서 득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고, 역습 상황에서 수비조차 약하다. 또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뿐만 아니라 역습 공격에도 능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제 장점들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레스터시티의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는 루카스 모우라만이 지금 부상으로 유력에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그 현지 시간 화요일에 열렸던 경기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부상 선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주말 리그 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가 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것이다 라면서 쿨루셉스키, 세세뇽, 랑글레 같은 선수들이 선발에 들어와서 공격 패턴에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카르도 페레이라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측면이 약해졌고, 라이언 버트란드도 부상으로 빠져있고, 게다가 브라이튼과의 5대2 패배 이후에 이제 이런 부상자들은 원래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선수단에 좀 변화를 줄 것이다, 전술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드필드인 데니스 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장해 왔었지만 몸 상태를 회복해서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스쿼드 포함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선발 출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스쿼드닷컴의 양팀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손케히 트리오가 아니다, 이번에는 손케쿨 트리오다.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잘하긴 했지만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기에서 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손케 듀오를 빼는 건 현재로 말이 안 됩니다. 팀의 중심 기둥이자 또 함께 조합 플레이가 좋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파트너가 바뀌는 것이지 두 선수는 웬만해서 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즌에 좋았던,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잘했던 손케쿨 트리오가 가동되고,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뛸 때 조금 더 살아날 때는 속도감 있게 측면을 점유해주면서 빠르게 패스를 넘겨주고 또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세세뇽이거든요. 세세뇽이 왼쪽에 배치되고 도어티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후스코드닷컴이 예상을 했지만,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도어티 선수의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경기 감각을 고려했을 때 10월 달이 돼야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어티보다는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으로 깜짝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 로얄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로얄 선수가 조금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3백은 전진 패스, 공격 지역으로 바로 넘겨주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바로 패스를 줄 수 있는 랑글레가 왼쪽에 배치되고 다이어 로메로가 3백을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레스터시티는 일단 하비 반스와 제이미 바디, 제임스 메디슨의 3톱을 가동하고, 메디슨이 약간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고 반스가 측면 윙어로 뛰는 비대칭 3톱이 될 것 같고요. 듀스버리 홀과 은디디, 틸레망스가 3명의 미드필더, 포백은 저스틴, 에반스, 아마티, 카스타뉴, 골문은 워드가 지키게 되는데, 카스타뉴 선수가 이제 풀백으로서 공격 가담도 많이 해주고 저스틴이 조금 수비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아마티 선수가 가나 대표 선수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맡게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월드컵의 본선 상대인 아마티를 한 번 더 경험해보는 좋은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에반스가 노련한 선수고 또 빌드업도 좋고 올 시즌 꽤 잘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속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쿠루세스키가 달려들 때
힘과 힘으로 붙을 때 굉장히 좀 고전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구조적으로나 상성면에서나 토트넘이 조금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주요 기록 살펴보면 여러 지표에서도 토트넘이 유리해 보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6경기 모두 승리했고요. 레스터시티는 최근 리그 5경기 모두 졌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한 최근 공식 3경기에서 최소한 3골을 넣는 다득점 경기를 해왔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또 리그 홈 6경기 중에 5경기는 전반전도 앞섰고 후반전도 앞섰다. 전반전부터 경기를 주도해왔다. 홈에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레스터시티는 최근 리그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내주는 수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득점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후스코어드닷컴도 실제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에 3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중 스포르팅 리스본과 경기에서 0대2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다. 홈으로 돌아오는 토트넘은 최근 실망스러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자신감을 얻고자 할 것이다. 여우군단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첫 6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는 계속된 고전으로 압박감을 크게 받고 있다. 화요일 토트넘의 안 좋았던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요일 오후에는 레스터시티전 토트넘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살릴 것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압박감이 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토트넘 원정을 이겨내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실제로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17곳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 승리가 무려 1.48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낮은 배당률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베팅이 여기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뉴캐슬과 본머스의 경기, 본머스가 승격팀으로서 최근에 노팅엄전 이기긴 했지만 리버풀에 9골을 내주기도 했고 또 맨시티를 상대로도 대량 실점을 했잖아요. 그런 팀과 이제 사우디 자본에 투자를 받고 있는 뉴캐슬의 경기에서 뉴캐슬의 승리 배당률이 1.46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1.48배라는 것은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확실하게 이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망대로 정배당대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꺾고 또 토니 선수가 다득점 중에 또 득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한국으로 와서 월드컵 데뷔 평가전을 치를 수 있을지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지켜보고 그 후속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